깜찍하면 내 계좌, 오로라처럼 밝은 수익을 내는 시간,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매일 오후 5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저희 오로라 빅머니쇼와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심희진입니다.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쉬어가는 동안 미 증시는 2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이후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스위스에서 관세 협상을 이어갈 거란 보도가 나오면서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간밤 미국은 연준의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0.55% 상승, 코스닥은 장후반 상승 전환하며 0.13% 상승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다음 주에는 CPI, PPI가 발표되는데요. 이런 흐름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 계획 세우셔야겠습니다. 잠시 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마감 상황 살펴보고요. 또 장중 지켜봐야 하는 이슈와 관련주 살펴봅니다. 또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이 준비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외에도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 공략주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백종국 본부장님 모셨는데요.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은 언제나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매매법 알려주십니다. 백종국 본부장님께서 제시해주신 종목들 계속 상승하며 오늘도 상승 정적이 나왔는데요. 잠시 후 방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본부장입니다. 자, 연휴 이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장중의 흐름은 조금은 지루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의 횡보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현물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지만 선물 매도가 이어지면서 장중 상승 추세를 만들지 못했던 점은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금리 결정, 사실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흐름, 추세, 그리고 국내 시장의 추세가 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 체크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까지 잘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전략 그리고 종목들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시장 이제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크게 늘려가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늘려가는 시기에 맞는 종목 그리고 전략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과 오늘도 시황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네, 연휴가 끝나고 약간의 조정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연휴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휴 이후에 오늘 흐름만 보자면 솔직히 큰 변동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굉장히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큰 방향성이 없이 국내 시장이 좀 마감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외국인 수급, 현물 쪽에서는 매수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들어온 만큼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FOMC 금리 결정 이후에 나오는 인터뷰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휴 동안에도 트럼프의 관세 발언은 계속해서 좀 이어져서 나왔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내용을 좀 보여줬는데요.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발언도 있었고 악재가 될 만한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사실 트럼프의 관세 발언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도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관세와 관련된 내용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기간 동안 사실 급락했던 환율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환율이 워낙에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좀 안정화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물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왔고 선물 쪽에서는 매도가 좀 들어왔는데, 그렇게 큰 방향, 굉장히 크게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FOMC 회의 이후에 다시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방향 탐색 구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FOMC 회의 이후에 추세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나오는 추세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맞는 종목들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시장 산뜻하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좋은 수익 한번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됐지만 뚜렷한 방향성은 갖고 있지 않았다고 언급해 주셨고요. 또 오늘 밤에 FOMC 회의 결과를 자세히 봐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본부장님은 시황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주시는데요. 어려운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의 시장에 맞는 대응이 참 중요합니다. 시황에 맞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시황 브리핑, 장중 공략법과 공략주들 더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방송과 노란 톡방에서 주시는 종목들이 정말 큰 수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본부장님, 더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상승 정적 나온 종목들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톤, 일원, 아인센스, CJ 시푸드 같이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을 했던 종목들도 좀 많고요. 방송을 통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다가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러한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수익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방송에서 그리고 노란 톡방에서 계속해서 좀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러한 종목들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세 종목의 상승 정적이 좀 나왔습니다. 생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들도 있고 노란 톡방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특히 메가터치 같은 경우에 노란 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당일날 상승 정적이 나왔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상승 정적이 나오면서 좋은 수익권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생방송을 통해서 오늘 오로라 히든 종목도 당연히 보셔야겠지만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 톡방에도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가져온 시장에 대한 이슈 미국의 GDP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1분기 GDP를 발표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시면 미국의 1분기 GDP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가 찍혔습니다. 3년 만에 역성장이 나왔는데요. 사실 수출 위주 국가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의 GDP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주가에 대한 상승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미국 GDP가 잘 나와야 되는데 1분기 GDP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마이너스가 나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래 기사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지만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메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마이너스 0.3% 역성장 쇼크가 나왔다라는 기사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기사들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GDP가 나오고 나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째 좀 불안한데 미국의 GDP 쇼크 경고음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1분기 GDP가 이렇게 나온 만큼 2분기, 3분기도 역성장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국내 증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GDP가 하회한 가장 큰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순수출이 마이너스 나왔던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수출이 마이너스 4.8%나 나왔기 때문에 1분기 미국의 GDP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미국의 역성장 충격, 순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왔었던 이유를 한번 기사로 확인을 해보면 자, 관세 전 수입이 폭등을 했다. 수입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순수출이 마이너스가 크게 찍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관세 탓에 수입이 무역 적자가 굉장히 역대 최대까지 나왔다라는 기사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수입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순수출이 마이너스가 찍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이 적어진 게 아니고 수입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GDP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수입 자체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사재기, 여러분들 많이 기사로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물건 가격이 비싸지기 전에 미리 물건을 사두는 사재기로 인한 수입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미국 순수출이 마이너스가 크게 찍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을 좀 제거하고 보면 진짜 미국의 GDP가 어땠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관련해서 차트를 보시면 자, 소비와 관련된 부분 분명히 1월 달에는 좀 안 좋은 부분은 있었지만 3월 달에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 하향 안정화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소득 부분도 좋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자, 순수출, 수입으로 인한 부분을 제거하고 보자면 소비도 고용도 소득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비와 고용, 지출은 지금 상황으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한 번 하반기 관세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업황의 반등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수 자체도 지금은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지수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저하고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자, 하반기에 상승을 만들어낼 부분 제조업이 저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제조업 부흥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과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지금 시점, 지금 저점 수준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조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업종을 봐야 될까? 사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오늘 제가 가려운 부분은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 미국에 공장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공장이 새로 만드는데 전기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현재 전력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건 로봇과 관련된 부분인데 새로운 공장이 만들어졌을 때 인력을 사용하기보다는 로봇을 활용한 공장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로봇과 관련된 자동화 설비와 관련된 로봇 제가 이미 이슈로 여러분들께 한번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전력 인프라, 전기와 관련된 이 부분에서 좀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투자 포인트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투자해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로 미국의 GDP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미국은 1분기 경기 역성장을 맞았는데요.
관세 이슈로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을 제외한다면 소비와 고용, 지출 지표를 볼 때 경기 침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하반기 관세 우려가 좀 진정이 된다면 제조업 중심으로 업황 반등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제조업과 관련해서 볼 섹터로 오늘 전력 인프라 섹터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일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네, 종목을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미국 GDP였고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한번 지켜보자라고 제가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상저 하고가 예상되는 만큼 제조 공장이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한번 투자해 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종목들 공개해 드리면 일진전기,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효성, 중공업 이렇게 세 종목을 제가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자, 종목 하나하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전력 인프라와 관련해서 사실 작년부터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거둬들이고 있고 1분기 실적에서도 계속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사상 최대의 수주에도 현재 저평가라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죠. 일진전기 같은 경우 하반기 실적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하반기에 대한 제조 공장이 계속해서 늘어날수록 전력 인프라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일진전기 주가 꿈틀거리고 있다. 전력 인프라 수요 폭증에 영업이익이 쑥쑥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진전기 제가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 사실 먼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4월 18일 생방송을 통해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 미리 설명을 해드렸고 사실 지금은 목표가를 달성을 했죠. 4월 18일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매수를 진행을 하셨다면 지금은 수익을 완성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좋은 이슈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 번에 걸친 매매를 하셔도 되겠죠. 자, 4월 18일 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4월 29일 날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4월 29일 날 노란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관련해서 당일 날 바로 급등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갔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까지 왔던 종목이긴 하지만 계속된 이슈 그리고 계속된 실적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상승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61선과 121선의 저항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이 구간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지금 구간에서는 목표가를 달성을 했겠죠. 하지만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지금 구간은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는 35,000원 이상 라인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 그만큼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전력 인프라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의 주목도가 높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재진입해서 다시 한번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제가 노란톡방을 통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뿐만이 아니고 진입하는 시점도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HD 현대일렉트릭.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실적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좋은 실적 성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금 부자가 되었죠. 관련해서 M&A를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70%에 가까운 69.4%나 성장을 했고 매출 1조 원을 돌파를 했다. 이러한 성장이 올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성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크게 상승이 나오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 하반기에 크게 오르고 나서 횡보 구간이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지만 자,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하락 구간은 오히려 지금 구간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 자리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거래량이 최근에 좀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다. 자, 지금도 61선과 121선의 저항 라인이 있지만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밸류에이션적인 부분 그리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에서 매수 진입해 보셔도 당연히 좋은 수익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해서 매수 시점은 제가 장중에 노란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진입 신호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 꼭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도 전력기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특히나 저평가 매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앞선 두 종목의 성장성, 저평가 당연히 좋지만 저평가라는 부분만 봤을 때는 효성중공업이 단연 으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대신증권에서도 효성중공업은 높은 수익성을 개선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20%나 상향한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증권가에서도 효성중공업에 대한 저평가를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도 이렇게 좋은 수익성을 가져가고 있고 저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주가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물론 다른 종목에 비해서 눌리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 달에 좋은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다. 국내 증시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당연히 크게 상승할 수가 있겠죠. 효성중공업이 가져가고 있는 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지금의 실적 당연히 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2월 달에 형성한 고점 부분에 와 있는데 고점 돌파하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효성중공업도 제가 장중에 진입 신호를 한번 드리도록 할 건데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만 좀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 세 종목 공개를 해드렸는데 진입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진입 시점도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반등 가능성이 높은 전력 인프라 섹터에서 세 종목을 알려주셨습니다. 일진전기,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특히 일진전기는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도 언급해 주셨던 만큼 전력 인프라 모멘텀까지 합쳐져서 더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방송에서 제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장에 맞게 잘 대응을 해주고 계신데요. 어려운 시장이니만큼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본부장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 공략주들 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본부장님은 방송 외에도 노란 톡방에서 공략주들 주시고 또 장에 맞게 대응을 해주셔서 그 수익률이 참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본부장님 더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도 제시해드리고 있지만 장중에 실시간으로도 여러분들께 종목을 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노란 톡방에서 제시해드리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렌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 제가 4월 23일 날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단순히 종목에 대한 신호, 매수 신호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종목이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지금 진입한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같이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도 같이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익을 얻고 싶다라는 분들 신호만 받으셔도 되지만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는 부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 관련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4월 23일 날 제시해드리고 나서 사실 좋은 움직임이 나왔던 것은 5월 2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장중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오면서 상승 정적 나오고 좋은 수익권에서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8%가 넘는 수익률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단기에 굉장히 강한 상승 정적 이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더니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고민이셨을 겁니다. 보유하고 계셨더라면 이 시점에 정리를 했으면 만약에 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겠지만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노란톡방에서 저는 이 부분 수익 구간에서 정리하셔도 된다라는 신호를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5월 2일 상승이 나왔던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에서 진입 신호뿐만이 아니고 정확한 목표가를 제시해드리진 않지만 이러한 신호까지 매도 시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이 관련해서 제 신호를 보고 이렇게 좋은 수익들을 가져가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은 계속해서 장중에 움직이는 순간에도 신호를 드리기 때문에 진입 신호와 함께 이러한 매도 신호까지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완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가터치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가터치 같은 경우 오늘도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면서 상승 정적까지 나왔죠. 제가 처음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건 4월 30일 날 노란톡방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시간도 체크해 보시면 오전 10시 52분에 제시를 해드렸고 관련되어 있는 이 메가터치가 어떠한 부분에 성장 모멘텀이 있고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하는지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죠. 자,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당일날 4% 가까운 수익률을 좀 가져갔습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 제가 처음으로 제시해드렸던 시간대로 봤을 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이후에 굉장히 좋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당일날 4% 이날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4%의 수익률 가져가기 좀 어려웠지만 좋은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4%의 수익률을 완성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좋은 종목은 여러 번에 걸쳐서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가터치 같은 경우에 5월 2일 날도 그리고 오늘 5월 7일 날도 재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관련해서 신호를 노란톡방에서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떠한 결과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 정적이 나오면서 7%에 가까운 제가 제시해드렸던 재진입 신호를 봤으면 7%에 가까운 수익률을 완성을 할 수 있었겠죠. 자,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메가터치와 관련해서 수익이 났던 부분을 좀 인증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신호를 제가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상승과 눌리는 구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좀 끌고 가야 되는 종목들로 매매를 해 보신다면 수익에 대한 확률을 크게 높일 수가 있겠죠. 다만 어느 시점에 진입하고 어느 시점에 정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시점은 제가 노란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꼭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공략주들 매도 시점과 진입 신호까지 개별 대응을 해주시면서 큰 수익을 안겨드렸는데요. 어려운 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이니만큼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본부장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 장중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들 가져가실 수 있고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이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을 보기 전에 짚고 가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전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 오로라 히든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들을 미리 방송에서 주시고 계속 대응해 주셔서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APR 중국 내수 부양 이슈 관련주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달성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4%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보성 파워텍이 이미 목표가를 달성했는데요. 30%의 큰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또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오늘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15%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디어유도 제시하시고 계속 상승하면서 12%대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방송에서 제시하신 종목들 노란 톡방에서 장에 맞게 계속 대응을 해주시면서 큰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데요. 네, 본부장님 더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오로라 히든 종목 제가 어떠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 드렸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생방송을 통해서 제시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당연히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택 같은 경우는 62%가 넘는 수익률을 좀 보여줬고 30%가 넘는 수익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라이브를 통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았습니다. 생방송을 통해서는 이러한 종목들,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그리고 수익성 한번 모두 다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보성 파워텍입니다. 보성 파워텍은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로 굉장히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월 16일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원전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한번 드렸고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꾸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노란 톡방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방송하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4월 17일 날. 자, 보성 파워텍과 관련된 부분 기술적으로 지금 추가적인 슈팅 구간이 있습니다. 기술적 저항 자리만 있지만 이 부분 돌파하면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5월 2일 날 같은 경우에 오늘 슈팅이 나오면서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목표가 나는 잘 모른다.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까먹고 있었다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유하신 분들이 매도하게끔 신호를 드리는 게 바로 노란 톡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진입 시점과 매도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실 것 같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내가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매도 시점, 특히나 오로라 히든 종목에 대한 매도 시점 제가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이러한 부분은 꼭 받아 가셔야 됩니다. 자, 5월 2일 날 보성 파워텍에 대한 매도에 대한 신호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당일날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승 정적이 나오면서 목표가 달성하고 나와서 그날 5월 2일 날 한번 보시면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오늘 체코와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시초가 부분 그리고 장중에 보성 파워텍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적절하게 매도 시점을 못 받아 가신 분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구간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해드렸던 신호를 잘 받아서 매도를 하셨다면 좋은 수익을 완성을 하고 다시 한번 제 매수 시점을 잡아갈 수가 있었겠죠. 이러한 부분을 방송을 통해서는 좀 부족합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장중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은 노란 톡방에서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건 4월 23일 날 생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고 반도체와 관련해서 특히 HBM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가졌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종목은 실적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작년 대비 실적 2배가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4월 23일 날 생방송 제시해드리고 나서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4월 25일, 4월 29일, 자, 5월 7일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달성한 신호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월 29일 날 제가 제시해드렸던 부분을 보시면 기술적으로 61선 돌파 시 슈팅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확인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미 8에서 9% 수익 구간이었지만 기술적인 돌파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4월 29일 날에도 제가 제시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고 5월 7일 날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 매도 시점까지 잡아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호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꾸준하게 상승이 나왔죠.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16%에 가까운 수익률 오늘 목표가 달성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중간에 제가 재진입 신호를 드렸다면 뭐 4%에서 7% 중간 사이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내가 만약 방송을 못 봐서 놓친 종목이라도 재진입 신호로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진입해서 수익을 크게 완성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부분 모두 다 가져가고 싶다라는 분들 노란톡방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관련해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좀 가져갔습니다. 60만 원에서 30만 원, 14만 원 여러 가지 수익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수익 가져가고 싶은 분들 종목 가져가셔야 되고 목표가 가져가셔야 되고 노란톡방에도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러한 좋은 종목을 통한 여러 가지의 수익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테니까 오늘도 오로라 히든 종목 기대해 주시고 노란톡방 참여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매번 방송에서 공략주들 제시하시고 장에 맞게 대응을 해주시면서 큰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APR이 중국 내수 부양 이슈 관련주로 언급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달성하고 계속 상승하며 24%의 수익을 보였습니다. 보성파워텍 이미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인데요. 30%의 큰 수익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오늘 목표가 달성했고 15%의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디어유도 계속 상승하면서 12%대 수익을 완성했습니다. 생방송 공략주들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시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려운 시장에서는 이런 개별 종목들의 대응이 참 중요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본부장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 또 브리핑과 공략주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로라 히든 종목들이 큰 수익을 이어가고 있어서 오늘의 오로라 히든 종목도 참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본부장님,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알려주시죠. 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오로라 히든 종목 당연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오로라 히든 종목 첫 번째는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실적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 최근에 성장 모멘텀이 계속해서 더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최대 연간 실적을 계속해서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출 성장을 좀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규모 ESS 공급 계약까지 하면서 최근에 실적에 더해서 추가적인 모멘텀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과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는 이 종목 다이캐스팅 공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탈 플랫폼 전문 업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ESS, 말씀드린 대로 ESS 그리고 반도체 장비 부품, 전기차, 로봇, 우주 항공 쪽에 계속해서 부품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SS, 반도체, 전기차, 로봇, 우주 항공
사실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선도하는 업종들이 모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이캐스팅 공법이라는 게 조금 생소할 것 같습니다. 부품을 만들 때 철판을 통해서 자르거나 아니면 판에 찍어서 부품을 만드는데 다이캐스팅 공법이란 철을 녹여서 틀 안에 넣어서 부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가 비슷하게 차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다이캐스팅 공법을 통해서 이 업체 핸드폰에 대한 케이스 그 정도만 만들고 있다가 워낙에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지금은 ESS 반도체 전기차 로봇 우주항공 쪽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공급하는 업종들이 많아지다 보니 매출 성장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앞서서 기사에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이 최고를 찍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올해에 대한 성장 부품 납품하는 데만 보시면 알겠죠.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실적 성장을 워낙에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 주가는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저평가 구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5년 예상 PER을 보면 8.5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도체, 우주항공 쪽에 들어간다면 최소한 PER 20배는 가져갈 수가 있는데 지금 8.5배라고 한다면 2배가 돼도 16배죠. 그렇다면 주가의 상승 여력 2배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성장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26년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밸류적인 부분은 전혀 부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최대 실적 그리고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주가 흐름 보면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ESS, 전기차, 로봇, 우주항공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주가 흐름이라면 당연히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하락 추세가 멈췄습니다. 4월 9일 날 저점을 찍고 나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매물대 이 라인만 돌파하게 된다면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밸류적으로 주가 2배 이상 올라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당연히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점을 확인을 했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진입을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분명히 전 매물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거래량 동반과 함께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 돌파 가능할 수 있는 근거는 밸류적인 부분 그리고 이 업체, 서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업종, 납품하는 업종들을 보면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제가 21,45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다음 날 시초가로 진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1차 목표가로는 24,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2차 목표가도 가져가셔야 되겠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러한 부분까지 챙겨 드릴 거고요. 제 진입 신호까지 제가 드릴 테니까 좋은 종목 한번 가져가서 매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메탈 플랫폼 전문 업체 서진 시스템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계 최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로 특히 지난 방송에서 이슈로 소개해 주신 ESS 관련주고요. 또 로봇, 우주항공, 전기차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서진 시스템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셨고요. 더 구체적인 장중 브리핑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장중 대응법과 브리핑, 섹터별 전략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오로라 히든 종목도 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도 알려주시죠. 두 번째 종목도 굉장히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가장 중요한 반도체 좀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하반기에 상저하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저평가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 이 종목 반도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저평가 그리고 성장성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AI 쪽에서의 굉장히 좋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후공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최근에 반도체 후공제 사업을 하는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로 실적에 대한 성장이 올해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AI 반도체 계속해서 저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 굉장히 크게 내려왔던 부분,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기회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개발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후공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 특히나 AI 쪽에서에 대한 성장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지만 이미 이 실적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저는 2분기부터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주가가 반영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 상승에 대한 탄력,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후공정과 관련된 종목을 인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볼트온 전략. 여러 시청자분들이 볼트온 전략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두 개의 기업이 기술이 전혀 다른 종목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종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는 게 바로 볼트온 전략인데 말씀드린 대로 후공정 쪽에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는 종목, 업체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실적 성장이 올해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AI 쪽과 관련되어 있다. 반도체인데 저평가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면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이 좀 안 나왔지만 2분기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면 PER 17.8배 이 정도의 성장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I와 관련해서 후공정과 관련해서 이 정도의 실적이라면 당연히 저평가라고 봐야겠고 추가적으로 내년의 실적 성장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의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주가에 대한 2배 정도의 상승에 대한 밸류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여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의 하락이 다른 종목에 비해 크게 좀 나온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 2분기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고 지금은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하락분만큼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일선과 120일선의 저항성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 5,2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다음날 시초가로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도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성장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좋으니 꼭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방에서 종목명과 목표가 제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저평가된 반도체 관련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히 AI 수혜주로 기대를 받고 있고요. 또 2분기에 큰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히든 종목의 매수가와 손절가는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고요. 종목명과 목표 가격 노란톡방에서 공개해 드립니다. 어려운 시장이니만큼 목표가와 진입 시점 등 개별 종목의 대응이 중요한데요.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